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보수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전액 5만 원권을 다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희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집에서 구속된 이후에 보면은 내곡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 내곡동 집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국정원에서 나온 이 특수활동비 이게 과연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거 40억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또 변호인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변호인이 선임이 됐었죠. 근데 이 변호사 비용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럼 이 5만 원권 현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바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모아뒀던 그 금액 중 일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분이 원래 비선 진료나 혹은 이제 그런 의상비 결제 이런 것들 이렇게 소소한 지출들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그러면 자택을 수색해서 거기에 이제 뭔가 숨겨진 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박 전 대통령 입장이나 혹은 이제 그쪽 관련한 변호사들 비용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집을 옮기면서 원래 그러니까 삼성동 집이 한 68억 원 정도 되고 내곡동 사저는 30억 원 정도 돼서 차익이 꽤 되네요. 예, 차익이 약 한 30억 원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명히 비용이 지급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할 때 이사 당시에 이사 관련돼서 집 차액을 변호사비로 쓸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김병민 박사. 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바로 변호사 비용 4억 원이 전부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혹시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돈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걸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덧붙여서 이제 내곡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 또는 국고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뇌물이라는 건 일단 대가성을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통치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유용했던 것들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적으로 뭔가에 쓰였다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최순실 씨 의상실 같은 의상비 대납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굳게 입을 다물 확률이 되게 높은데, 검찰은 결국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왜 이 모든 것들은 박 전 대통령이 다 시켜서 한 일이고 우리는 그거를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과연 배신의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모종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수사 전략상 본인들을 보호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국정원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 내용까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검찰에게 남겨진 굉장히 좀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검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재희 변호사,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임료 보통 이렇게 현금으로 5만 원짜리 탁 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많나요? 있나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집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매각대금 차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되는 그 집을,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보통 계좌로 주고받죠. 그걸 현금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면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비용도 이제 보통은 수임 신고를 하고 이게 변호사회에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세무 신고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좌로 받고 거기서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백백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왜 현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 할 거고요. 검찰도 그 점을 주목해서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한번 보겠다. 예를 들면은 집
집값이 집 대금이 나온 거라면 계좌에만 들어갔다가 그것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5만 원권 지폐가 다발로 이렇게 전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그런 현금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수사 결과를 좀 봐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 내곡동 자택 화면까지도 보여드렸는데 이승원 차장,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관련된 수사 상황,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혹은 내곡동 자택, 또 계좌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뭐 아직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예,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변호인 접견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구치소 내부에서의 뉴스를 통해서 제한적인 소식을 통해서는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마 자세한 내용은 현재는 모를 겁니다. 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상황이 갈수록 기가 막힌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을 텐데요. 아까 한 가지 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제부터 지금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예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어떤 증거랄까요? 어떤 단서는 사실 5만 원권 다발이라는 겁니다. 네. 5만 원권 다발이고 그 액수가 지금 탄핵 심판 때 그리고 지금 형사사건 때 하고 다 합치면 한 4억 원가량 되기 때문에 대충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추론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목, 그러니까 5만 원권 다발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팩트 때문에 이런 추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대목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돌직구쇼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보수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전액 5만 원권을 다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희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집에서 구속된 이후에 보면은 내곡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 내곡동 집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국정원에서 나온 이 특수활동비 이게 과연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거 40억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또 변호인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변호인이 선임이 됐었죠. 근데 이 변호사 비용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5만 원권 현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바로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모아뒀던 그 금액 중 일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분이 원래 그 비선 진료나 혹은 이제 그런 의상비 결제 이런 것들 이렇게 소소한 지출들을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그러면 자택을 수색해서 거기에 이제 뭔가 숨겨진 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박 전 대통령 입장이나 혹은 이제 그쪽 관련한 변호사들 비용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집을 옮기면서 원래 그러니까 삼성동 집이 한 68억 원 정도 되고 내곡동 사전은 30억 원 정도 돼서 차익이 꽤 되네요. 예, 차액이 약 한 30억 원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분명히 비용이 지급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할 때 이사 당시에 그 이사들 변호사회에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세무신고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좌로 받고 거기서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백백하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왜 현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 할 거고요. 검찰도 그 점을 주목해서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한번 보겠다. 예를 들면은 집값이 집 대금이 나온 거라면 계좌에만 들어갔다가 그것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5만 원권 지폐가 다발로 이렇게 전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그런 현금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수사 결과를 좀 봐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저희 내곡동 자택 화면까지도 보여드렸는데 이승원 차장,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관련된 수사 상황,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혹은 내곡동 자택, 또 계좌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아직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 확률이 되게 높은데 검찰은 결국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왜 이 모든 것들은 박 전 대통령이 다 시켜서 한 일이고 우리는 그거를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과연 배신의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모종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수사 전략상 본인들을 보호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국정원의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 내용까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검찰에게 남겨진 굉장히 좀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검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재일 변호사,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수임료 보통 이렇게 현금으로 5만 원짜리 탁 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많나요? 있나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집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 매각대금 차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 정도 되는 그 집을,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보통 계좌로 주고받죠. 그걸 현금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비용도 이제 보통은 수임 신고를 하고. 네, 이사 관련돼서 집 차액을 변호사비로 쓸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김병민 박사, 네.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바로 변호사 비용 4억 원이 전부 5만 원권 현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혹시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돈 일부가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걸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덧붙여서 이제 내곡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뭐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 또는 국고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뇌물이라는 건 일단 대가성을 중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통치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유용했던 것들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적으로 뭔가에 쓰였다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최순실 씨 의상실에 갔던 의상비 대납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굳게 입을 다물